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이 인수위가 5월 6일에 해단식을 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인수위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원래는 아마 5월 9일쯤으로 대략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 연장도 가능해서 6월 9일까지는 백서도 내고 하면서 이게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5월 6일에 해단식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수위에 남아있던 사람들, 더구나 인수위 구성원이 여간 많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인원이 또 들어가고 해서 처음에는 좀 적게 시작을 한다 이러더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수위에 들어가면 대개 대통령이 임기를 개시하고 이러면은 이제 좀 지난 시절의 사람들은 바꾸고 하면서 좋은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어려워졌다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인수위까지 따라갔는데 그런데 더 이상 그 앞날이 보장이 되지 않고 인수위에 버려진다. 이래서 통이동 오리알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동강 오리알이 이번에는 통이동 인수위 오리알 이렇게 그 말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리알 신세가 된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신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들이 정말 배신을 당한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지난 시간을 되돌려 보면 자기들이 아주 야멸차게 더 이 윤석열 쪽에 붙으면은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이전의 인연들을 다 박절하게 걷어차고 그렇게 온 원조 배신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억울해할 겁니다. 그 사람 본성도 그렇거니와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폭넓지는 않은 편이어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내가 빗장이냐? 너희들이 나한테 붙어서 이득을 보자고 몰려왔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기부하겠다고 해서 기부를 받아준 것뿐이다. 그런데 기부한다고 온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채권자 노릇을 하면 그러면 당신들이 나쁜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공산당이나 할 소리,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이런 말을 갖다 쓰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단 유권자를 속여서 바람몰이를 해서라도 표만 받으면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나쁜 마음으로 시작한 정권 교체, 바로 그것이 이런 일을 불러왔다.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은 윤석열 저 생긴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문제는 보수 우파가 어리석었을 뿐이다. 또 이 통이동 오리알 이야기를 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아주 속속들이 다 뺏겼다. 자기들 스스로 동의하기도 했지만 전부 윤석열에게 일종의 갈취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선을 치르게 되면 선거 캠프를 구성하면서 선거 승리를 이끄는 그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식으로 선거를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서 그 승리를 이끄는 사람도 있고, 아주 위태위태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다 법을 위반한 것까지 용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내던진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처럼 선거에서 승리한 측에는 수많은 대선 공신들이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선 공신들이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수위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 벌써 이야기가 나왔죠. 보수 우파 중에 기성 정당에 몸담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은 내로라 하는 그런 전직이 있지 않든지 한 사람들은 아주 싸그리 버림을 받았다. 보수 우파에서 제야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아주 군소 정당들을 다 포함해서 그쪽에서는 인수위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은 대선 전국에도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군소 정당들이 먼저 나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 측에 거기에 당을 합당을 하자, 아니면은 이제 단일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죠. 그런 아예 판이 다르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 중에 지금 소위 제야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정당을 참 많이 만들었는데, 정당이라고 해도 일단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아주 민주적으로 구성이 된 그런 군소정당이면 힘이 있는데, 지금 이 보수 우파 쪽의 그 작은 정당들은 좀 그렇지가 않죠. 이제 이런 곳에서 섣불리 정치를 한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런 학습 효과를 좀 거두었으면 싶기도 합니다. 지금도 네티즌들은 정당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돈 있고 사람 조금 있으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선거에도 그저 나가자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치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그 나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인지 기본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군소정당들이 그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정의당 정도까지 가더라도 이 시스템은 유지를 하는데 거기에 정당인으로서의 인식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정당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그 척박하다. 그 인식이 이렇게 보이고 그나마 제대로 헌법을 따르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도가 이런 것을 충족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선 공신들이 인수위에 가고 싶다 했는데 뭐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서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인수위가 뭐 200 몇십 명이다, 뭐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기에 못 들어간 것이죠. 자기들의 대표자도 하나 밀어넣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인수위에서 요즘에 뭐 용산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청와대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대선 공신으로 몸을 바친 이제 대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에는 청와대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좀 이상한 구조를 새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인수위도 둘로 나뉘어서 윤석열이 이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삼청동 인수위가 하나 있었고 이쪽이 지금 용산에 가도 대통령이 쓰는 사무실보다 그 머리 부분을 한 건물의 절반을 차지하고 들어가겠다 하는 그쪽 영역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정치의 그 지형을 봤을 때 이게 국민의힘이나 보수 우파 쪽이 아니구나 하는 거는 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을 다시 백지화했습니다. 백지화하면은 그 자리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 중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도 좌파라면은 그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백지화 해봤자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대통령 집무실을 슬림화하겠다, 숫자를 줄이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자가 뭐 장관이나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은 배제하겠다.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이 국회의원, 국민의힘 쪽 사람들, 지금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그어놨고 그 다음에 직업 공무원인 관료를 우선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게 참 그 일본물이 잔뜩 들어가지고 뭐 관료니 내각이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왜 장관을 대신이라고 안 부르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아무튼 그 직업 공무원 선거직이 아니고 그 임기제 선출직이 아니고 그냥 직업 공무원이라는 것은 평생 그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보장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선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장관이라든지 이런 큼직한 게 아니고 이제 요소요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우르르 따라 들어갔는데 그걸 공무원 출신들을 쓰자. 이게 참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정부의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부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그거 괜찮네, 또 기대해 볼 만하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그 말을 했다는 데에서 이미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직업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라는 게 검찰 출신 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편중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대선에 공을 세운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한테 자리 주지 말라는 소리로 들으면 될 것입니다. 그게 점점 이제 쫓아갈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탓까지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그 공공기관의 인사를 다 자기들이 그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임명이 된 사람들이 그 임기 동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결국은 또 거의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공공기관에 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대선 공신들이 이제 중도 해산을 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소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럼 나름대로 거물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소리가 뭐 부속비서관, 총무비서관 이런 이제 대통령실에서 요직이다 하는 것은 이게 또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검찰에 있었을 때 그 뭐 윤석열 사단이다 소리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깝게 지내던 그런 검찰 출신들을 여기에다가 들여오기로 지금 뒤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진짜 그 오리알 된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용산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0순위도 아니고 1순위도 아니고 고작 2순위 정도 된다. 근데 위에 자리는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물급이다 하는 사람은 인수위에서 그래도 가까이에서 일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무슨 그 쪽집게 인사를 하듯이 자기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콕콕 집어다 앉히는 윤석열이다. 뭐 앞날이 뻔히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만하죠. 그래서 지금 이 전에 대선이 끝나면 여의도 뭐 카페마다 사람들이 들어차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윤석열 그 인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아주 난리도 아니다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어라고 뛰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실에 못 들어가면 말이 되냐 이렇게 아우성을 친다는 것이죠. 이러고 보면은 지금 인수위에 그 몇백 명씩이나 되는 사람들
뭐 거의 다 상당수가 용산 못 간다 하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윤석열 당선자를 돕던 국회의원한테 뭐 여의도로 돌아가라. 그것도 그 데리고 있던 실무진까지 다 데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당에 가서 지방선거나 도와라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뭐 실무진들도 벌써 짐을 다 빼고 인수위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보면 그 통이동 인수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지만 그런데 삼청동 인수위에 줄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스카웃이 되겠죠. 그래 지금 보면 인수위에 아예 못 따라간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 그리고 인수위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용산에 못 가는 그 사람들이 또 인수위에서 대다수. 이런데 그렇다면 인수위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 사람들은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것도 원래 집에서 나와서 밖에 있다가 돌아가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집에다가 침 뱉고 나와서 집에 문을 걷어차고 나온 사람이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2021년) 일찌감치 이제 대선 붐이 일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기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정권 교체 다른 거 보지 않고 무조건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국회의원한테 나가겠다. 정권 교체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당신보다 윤석열이다 이러고 간 것이 되겠죠. 이렇게 나온 사람들,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갔으면 하고 바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의도의 입장은 어떠냐? 국회의원에게 상의도 안 하고 이제 보좌진들이 빠져나간 거죠. 제 멋대로 윤석열한테 갔다가 이제 와서 윤석열한테 버림받으니까 다시 의원실에 돌아오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인정상 참 받긴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게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윤석열한테 간다고 국회의원도 그냥 걷어차고 갔던 사람들인데 집에 우리 집 우물에 침 뱉고 간 사람들인데 이거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 신뢰관계에 바닥이 무너진 스스로 이걸 깨뜨린 상태라는 겁니다. 보수우파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대중들에게 얼마나 위세를 떨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자기가 윤석열 앞잡이 노릇한다 이러면서 앞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 쳐버려 막 이러면서 설쳤던 거 기억을 하죠. 게다가 이런 그 신뢰관계의 붕괴,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뭐 김한길하고 연결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선을 치른다 하면서 정말 국회의원의 허락도 안 받고 보좌진까지 다 뽑아낸 윤석열 아닙니까? 뭐 제발로 갔다고 하지만 이걸 뒤에서 이런 짓을 한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로들이. 그런데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 또 그 알짜배기만 쏙쏙 뽑아서 뽑아 먹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폭 축소가 됩니다. 아주 찌꺼기만 남게 된다.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을 지금 이런 기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몸을 부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비용만 잔뜩 나가고 나중에는 유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다이어트를 미리 해 두어야 그 신당 창당으로 인한 충격파를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최악의 사태를 국민의힘은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 뭐 길게 남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결판이 나는 그 시점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윤석열에게 갔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을 국민의힘이 다시 흡수하는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그게 현명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위가 있는 통이동이 이제 마지막 자리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통이동 오리알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대다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대선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윤석열을 위해서 일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한 사람들은 한 달 차이기는 하지만 인수위에도 못 들어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성공했다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들이 불평을 하는 게 그겁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자는 우리 같은 그 정치권 사람보다는 검찰 인맥을 더 중시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자기가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국민의힘에 자기가 도움을 줬다. 자기가 도와줬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 이거야 리마연에서 참 오래전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대놓고 윤석열 씨가 후보 시절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 국민의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한테도 그럽니다. 자기가 국민이 원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 나왔다고 그런 소리 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 것이겠죠. 결국 이제 이런 그 통이동 오리알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야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시작이 된 비명소리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있고 그 외곽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한쪽 줄을 걸어놓고 나와서 윤석열 쪽에서 별을 따려고, 더 큰 걸 따려고 왔던 사람들이 이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여의도로,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의 그 중심을 향해서 파고들 것이다. 그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큰 비명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이동 오리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본인들이 만든 문제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는 것이죠. 혹시 윤석열 씨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면서 뭔가 써줘 가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다면 그러면 윤석열이 배신한 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오리알로서는 그냥 오리알일 뿐인 겁니다. 오리알이라는 것이 오리 병아리가 돼서 그 어미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봄날의 꿈을 좇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부화도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부화도 못한 오리알은 참 불쌍하죠. 이게 캄보디아 같은 데 보면은 그 달걀, 계란이 그 곤 계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에 실패한 병아리가 들어있는 이것도 인기가 있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게 제품이 나오면 혐오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곤 달걀은 보편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통이동 오리알 신세가 바로 그런 것이죠. 당분간은 버림받은 오리알로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상품으로 치면 유통기한이 지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혐오스러운 상태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결국은 신당을 창당한다 하는 소리가 나오면 이 정도의 그 아우성, 이 정도의 비명은 일도 아니겠죠. 하여튼 되어가는 상황을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